AWS ECS 클러스터 생성 완벽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이번 강의는 ECS 클러스터를 처음 생성하는 초급 개발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파워게이트와 EC2 시작 유형의 차이부터 클러스터 설정, 용량 공급자, 모니터링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룹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소개합니다. 먼저 ECS가 무엇인지 기본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파워게이트와 EC2 시작 유형을 비교하고 클러스터를 직접 생성해 봅니다. 이어서 클러스터 설정 옵션과 용량 공급자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모니터링 방법을 배웁니다. ECS란 무엇일까요? AWS ECS는 일래스틱 컨테이너 서비스의 약자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마치 대형 물류센터의 자동화 시스템처럼 수많은 도커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배포하고 관리해줍니다. ECS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동 스케일링으로 트래픽에 따라 컨테이너 개수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둘째, 자동 복구 기능으로 문제가 생긴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재시작합니다. 셋째, 간편한 배포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새 버전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AWS SDK를 사용하여 ECS 클러스터 목록을 조회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줄에서 AWS SDK의 ECS 클라이언트와 리스트 클러스터 명령어를 불러옵니다. 네 번째 줄에서는 서울 리전을 지정하여 ECS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리스트 클러스터 명령어를 실행하고 11번째 줄에서 응답을 전송하여 클러스터 목록을 받아옵니다.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계정에 있는 모든 ECS 클러스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CS의 핵심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클러스터입니다. 클러스터는 컨테이너들이 실행되는 논리적인 그룹으로 하나의 큰 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태스크입니다. 태스크는 실제로 실행되는 컨테이너의 설정을 정의합니다. 어떤 도커 이미지를 사용할지, 메모리는 얼마나 할당할지 등을 명시합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지정된 개수만큼 태스크를 유지하도록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 태스크를 항상 5개 유지해달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워게이트란 무엇일까요? 파워게이트는 서버리스 컨테이너 실행 엔진입니다. 서버를 직접 관리할 필요 없이 컨테이너만 실행하면 되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파워게이트의 세 가지 주요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서버 관리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AWS가 모든 인프라를 관리해줍니다. 둘째, 사용한 만큼만 과금됩니다. 초 단위로 정확하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셋째, 빠른 시작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 즉시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C2 시작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C2 시작 유형은 사용자가 직접 EC2 인스턴스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더 많은 제어권이 필요할 때 선택합니다. EC2 방식의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완전한 제어권을 가집니다. 인스턴스 타입과 설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스팟 인스턴스나 예약 인스턴스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커스터마이징이 자유롭습니다. 특수한 요구사항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파워게이트와 EC2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서비스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바른 선택이 비용과 운영 효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파워게이트를 추천하는 경우는 간단한 웹 서비스나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입니다. EC2를 추천하는 경우는 대규모 워크로드를 처리하거나 특수 하드웨어가 필요할 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클러스터 생성의 첫 단계인 기본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AWS 콘솔에서 ECS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세 가지를 입력합니다. 첫째, 클러스터 이름입니다. 알아보기 쉬운 명확한 이름을 설정하세요. 둘째, 네트워킹 설정입니다. VPC와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셋째,
인프라 선택입니다. 파워게이트 또는 EC 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ECS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줄에서 클러스터 이름을 My Production 클러스터로 지정합니다. 8번째 줄에서 용량 공급자로 파워게이트와 파워게이트 스팟을 설정합니다. 9번째부터 11번째 줄까지는 기본 용량 공급자 전략을 정의합니다. 파워게이트를 가중치 1로 설정하여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14번째 줄에서 Create 클러스터 명령어를 생성하고 15번째 줄에서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콘솔 없이도 코드만으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 설정은 보안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가지 핵심 설정을 해야 합니다. 첫째, VPC 선택입니다. 격리된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합니다. 둘째,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 중 선택입니다.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하세요. 셋째, 보안 그룹 설정입니다. 필요한 포트만 개방하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클러스터 설정 옵션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다양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활성화하면 성능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둘째, 태그를 추가하여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본 용량 공급자 전략을 설정하여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각 옵션이 서비스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량 공급자란 무엇일까요? 용량 공급자는 클러스터가 태스크를 실행할 인프라를 결정합니다.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파워게이트는 안정적인 온디맨드 실행을 제공합니다. 둘째, 파워게이트 스팟은 최대 70%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EC는 사용자가 정의한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사용합니다. 용량 공급자 전략을 통해 워크로드를 여러 용량 공급자에 분산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3가지 설정값이 있습니다. 첫째, 베이스는 최소한 실행할 태스크 개수입니다. 둘째, 이트는 각 공급자의 상대적 비율입니다. 셋째, 실전 예시로 파워게이트 70%, 스팟 30%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량 공급자 전략을 코드로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번째부터 7번째 줄까지 파워게이트 설정입니다. 웨이트를 7로, 베이스를 2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최소 2개의 태스크는 항상 파워게이트로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8번째부터 11번째 줄까지는 파워게이트 스팟 설정입니다. 웨이트를 3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워게이트 70%, 파워게이트 스팟 30%의 비율로 태스크가 분산됩니다. 14번째부터 19번째 줄에서 이 전략을 서비스 생성 시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워게이트 스팟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워게이트 스팟은 미사용 파워게이트 용량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온디맨드 대비 최대 70%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단 2분 전에 알림을 받아 태스크를 재배치할 시간이 있습니다. 셋째, 배치 작업이나 테스트 환경처럼 중단 가능한 워크로드에 이상적입니다. 클러스터 모니터링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워치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활성화하면 클러스터의 성능 지표를 상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주요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CPU와 메모리 사용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둘째, 네트워크 트래픽의 입출력 대역폭을 추적합니다. 셋째, 태스크 상태를 파악하여 실행, 중단, 실패한 태스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활성화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줄에서 클러스터 이름을 지정합니다. 7번째부터 12번째 줄까지 설정값을 정의합니다. 컨테이너 인사이트 항목의 값을 이네이블드로 설정하면 활성화됩니다. 15번째 줄에서 업데이트 클러스터 세팅스 명령어를 생성하고
16번째 줄에서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이미 생성된 클러스터에서도 언제든지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워치 알람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지표에 대한 알람을 설정하여 문제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주요 알람을 설정하세요. 첫째, CPU 사용률이 80%를 초과하면 알림을 받습니다. 둘째, 메모리 사용률이 임계값에 도달하면 경고를 받습니다. 셋째, 오토 스케일링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알람이 발동하면 SNS를 통해 즉시 알림을 받게 됩니다. 태스크 정의 생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러스터를 생성한 후에는 반드시 태스크 정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스크 정의는 컨테이너의 청사진 역할을 합니다. 3가지 핵심 설정이 있습니다. 첫째, 도커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ECR이나 도커 허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리소스를 할당합니다. CPU와 메모리를 설정합니다. 셋째, 환경 변수로 설정값을 주입합니다. 파워게이트에서 실행할 태스크 정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2번째 줄에서 패밀리 이름을 my앱으로 설정합니다. 3번째 줄에서 네트워크 모드를 AWS VPC로 지정합니다. 4번째 줄에서 파워게이트 호환성을 요구합니다. 5번째와 6번째 줄에서 CPU는 0.25 vCPU, 메모리는 512MB를 할당합니다. 9번째 줄에서 컨테이너 이름을 외부로 설정하고 10번째 줄에서 ECR의 도커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11번째 줄에서 3000번 포트를 TCP 프로토콜로 매핑하고 12번째부터 14번째 줄까지 환경 변수로 NODNV를 프로덕션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Node.js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서비스 생성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태스크 정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생성하면 지정한 개수의 태스크를 지속적으로 실행합니다. 3가지 핵심 설정이 있습니다. 첫째, 원하는 태스크 개수를 설정합니다. 항상 유지할 인스턴스 수를 지정합니다. 둘째, 로드 밸런서를 연결합니다. ALB나 NLB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포 전략을 선택합니다. 롤링 업데이트나 블루 그린 배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중단 배포도 가능합니다. 오토 스케일링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CS 서비스는 트래픽에 따라 자동으로 태스크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스케일링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타겟 트래킹은 지정한 지표를 목표 값으로 유지합니다. 둘째, 스텝 스케일링은 단계별 스케일링 규칙을 적용합니다. 셋째, 예측 스케일링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사전에 확장합니다. CPU 사용률이나 요청 수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 모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ECS 클러스터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핵심 보안 설정들입니다. 보안은 처음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3가지 필수 설정이 있습니다. 첫째, IAM 역할의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둘째, 시크릿 매니저를 사용하여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합니다. 셋째, VPC 엔드포인트를 활용하여 프라이빗 통신을 사용합니다. 비용 최적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ECS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실전 팁입니다. 작은 최적화가 큰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3가지 핵심 팁이 있습니다. 첫째, 파워게이트 스팟을 활용하면 최대 7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적절한 리소스를 할당하여 과다 할당을 방지합니다. 셋째, 세이빙스 플랜을 사용하면 장기 사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전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ECS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패턴들입니다. 서비스 특성에 맞게 선택하세요. 3가지 주요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서비스별로 독립적으로 배포합니다. 둘째, 배치 처리로 주기적인 데이터 처리 작업을 실행합니다. 셋째, CI/CD 파이프라인에서 자동화된 배포 워크플로우를 구축합니다.
AWS ECS 클러스터 생성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ECS의 기본 개념부터 클러스터 생성, 용량 공급자, 모니터링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만의 ECS 클러스터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AWS 콘솔에 접속하여 첫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